자, 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청소년 정책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8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정책연구, 인권관심, 독서입니다. 희망대학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국민프론티어 전형, 인하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여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정책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요. 9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했을 텐데 성적이 기대한 만큼 잘 나왔나요? 제가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네.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상담은 김호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시려면 공부 평상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김호선 선생님, 우리 학생의 오늘 간단한 특징하고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인권,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연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활발한 고3 여학생입니다. 네. 전화 목소리도 활발한 것 같았어요. 자, 그럼 김호선 선생님이 제안해주신 수시 2등 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2등 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석장, 학생부 종합 석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반적인 학생부를 활용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은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어느 한쪽도 특정 지역에 강하게 몰려있지 않고 골고루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좀 골고루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김태형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이제 보셨을 텐데요. 네네. 면접을 치르는 이제 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네네. 어떤 부분을 이제 우리 학생이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확인 면접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론 대회에서 어떤 상을 수상했다라면은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 그다음에 그 토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겁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를 충분히 잘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미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9월 모의평가 가채점 전수를 살펴보면 이제 국어 3등급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수학 나영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4등급, 그다음에 사회문화 5등급으로 평균적으로 3.875등급 예상됩니다. 자, 6월과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 나영은 4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3에서 4등급으로 약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6월과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비슷함을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본인 희망 대학 그 3개 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시 지원할 때의 합격 가능성이 지금의 현재 6월이나 9월 성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수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 영어가 2.21등급, 그다음에 국어 2.7등급, 사회 3.06등급, 수학 4등급으로 평균 3.0등급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교과목 성적치에 살펴보면 국어는 3에서 2등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이제 3학년 때 3.4등급으로 약간 하락했고요. 수학은 이제 3에서 5등급 다시 4등급으로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지금 3학년 1학기 때 3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어와 영어 성적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이 전반적으로 1학년과 2학기 성적에 비해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정성평가 면에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호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비는 수상 경력, 자율 활동이네요. 예, 전반적으로 역시 우리 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보통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저희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생은 지금 인권이나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3개년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학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 적합성에 대한 어떤 그런 연계 활동으로서 기록이 상당히 풍부하게 있고 또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어떤 본인 역량이 좀 더 표현된 기록이 약간 학생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좀 더 보완해서 표현해 준다면 아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독서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꾸준히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어떤 전공과 관련된 그런 정책 연구나 인권과 관련된 그런 심화된 독서량을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계속 풍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충분히 관심사가 자기의 지금 현재 전공과 적합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봉사활동은 일단 정책 연구 제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일부적으로 그 봉사활동 제안대에서 어떤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이 우리 학생이 3개년 동안 정말 이러이러한 특기사항으로 3개년간 어떤 특기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평가란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더 그 봉사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서 반드시 표현해주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입니다. 예,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 2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진로활동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이제 본인이 또 이제 구성하는 학술 동아리, 자율 동아리죠. 그런 이제 자율 동아리에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산출물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표현이 안 됐더라면 자기소개서에서 표현해 주신다면 진로활동 역시 약간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아쉬운 건 이제 수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수상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교내 수상 기록, 교과와 관련된 그런 좀 더 우수성,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 학생이 좀 더 내신 성적이 좀 더 이렇게 약간 높게 나오지 않은 반면에 어떤 교과와 관련된 그런 활동에서 좀 우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기 때문에 역시 교과와 관련된 우수성에 대한 수상 기록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또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평가했고요. 자,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더십 부분은 분명히 이제 3, 2학년 계속 학급의 리더십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학급의 리더십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거기 교내 수상 기록에는 분명히 등재되어 있지 않은 어떤 교내 대회 어떤 수상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일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소개서에서 밝혀주신다면 좀 더 자율활동이 보통의 평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김호선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일단은 뭐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1지망으로는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2지망으로는 인하대 행정학과, 3지망으로는 서울여대 행정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대학은 제가 3지망에 있는 서울여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을 진단해봤습니다. 네. 네,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 중에서 지금 3지망인 서울여대를 이제 꼽아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합격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3개 그 희망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다 존재하지만 그래도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은 전형은 역시 3번째에 해당하는 서울여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꼽아봤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이제 서울여대의 그 합격 가능성, 그리고 이제 도전 가능성이죠. 그리고 올해 서울여대의 어떤 입시 특징도 아울러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여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입니다. 예, 올해 이제 1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요. 이제 전년도 경쟁률은 이제 10.5대 1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1단계 학생부 100%로 3배를 선발하는 거, 예, 다른 대학과 유사합니다. 다만 2단계 때는 이제 면접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들은 보통 30%지만 여기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도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면접을 좀 강화하기 때문에 서울여대는 전통적으로 인성이 바른 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비율을 좀 높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교사 추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정확히 학생부에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 또는 숨어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표현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상당히 잘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학생에서 이제 진단했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뭐 학업 역량, 전공적 업성, 우리 학생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인성 부분입니다. 인성 부분.
자, 서울예대는 전통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피해자나 피해자 학생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이유를 달도록 할 만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짐령하게. 그만큼 학교 생활이 올바른 학생들을 뽑겠다가 가장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성 부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나 리더십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야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면접도 마찬가지죠. 발표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표 면접에 대해서 분명히 면접 이제 대기 시간을 주지만 그런 발표 면접에서 본인이 어떤 발표 내용이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발표하는 자세 또는 그 면접관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바른 자세, 인성이 있던 예의 바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년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평가다 보니까 대학 발표자는 없는데 이제 이 서울여대에서 일반 학생 전형과 좀 비교해 보면 자, 일반 학생 전형에 대한 부분, 즉 교과가 좀 일부 반영되는 그 일반 학생 전형에서 보통 그 합격한 학생들의 그 평균 등급을 보면 약 2점 후반대 등급의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합격하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종합평가에서는 한 3점 중반대 학생들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그런 아까 인성과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신다면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여대는 정말 인성이 중요한 예, 학교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용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 학생이 행정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 행정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특히 우리 학생은 청소년 정책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또 어떤 점을 부각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보통 행정학과에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불합리한 점,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뭐 토론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학술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네. 그다음에 현상, 그다음에 원인, 그다음에 개선 방안, 이 토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해서 해결 방안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뭐 본인의 아이디어건, 그러니까 학생의 아이디어겠죠. 물론 뭐 정확한 답 아니겠지만 이런 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자기소개서에서 쓰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 참 행정학과 학생들한테 정말로 요즘 인기가 좋은 그런 네. 학과입니다. 아울러 합격성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김홍선 선생님,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사전에 저희가 자료 보낸 바에 의하면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대학이 보통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생활권 주변에서 좀 멀지 않은 어떤 그런 학교들을 많이 선호한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을 한번 이제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는 올해 8명을 모집하고요. 예. 2015학년도에는 이제 5.75대1, 작년에는 이제 무려 11.38대1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여기는 학생부 교과 100% 반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출 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학생부 그냥 온라인 이제 전송하면 되고요. 자, 학생부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전 과목에 대해서 교과목 반영하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체제가 있는 점 약간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2개 영역 등급 합이 9 이내.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4, 5 정도의 무난한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은 충분히 요번에 9월 모평이 조금 성적이 낮더라도 무난히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전년도 합격자들의 어떤 평균 등급은 우리 학생보다 약간 높게 2점 후반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90%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3등급을 이미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어떤 추가 합격까지 본다면 3등급 중반대는 무난하리라 보기 때문에 적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학교도 추천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는 한성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여기는 이제 학부 단위로 모집합니다. 예,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 이제 기본 교과 전형이 있고 이제 전교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 교과 전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부 단위다 보니까 이제 62명을 이제 모집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섹터별 트랙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년까지는 학과 단위로 선발했기 때문에 일단 학부 단위로 이제 선발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륜은 일단 경륜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100%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10대 1은 분명히 넘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역시 학생부는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에 대해서 반영하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로 올라갔고요.
예, 오늘 뭐 뉴스에 나왔듯이 한성대학교 다시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등급이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예,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다라는 점 때문에 수능 최장력 기준을 넘과 동시에 학생부 성적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합격자 평균 등급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학과 단위로 모집했을 때는 이제 행정학과 또는 경제학과 높은 학과들이 주로 3등급 초반을 형성했지만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2등급 후반대까지도 분명히 합격선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역시 우리 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3.0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보니까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또 혹시 국민대학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국민대학교는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거기 행정정책학부죠.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해 18명을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학년도는 6.23대 1,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8.36대 1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1단계 때 학생 100% 이제 3배에서 선발하고, 그다음에 2단계 때 역시 면접을 좀 강화해서 면접 반영률이 40%까지 올라가는 대학입니다. 자, 여기는 교사 추천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서 좀 더 학생부에서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정권 적합성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밝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노력을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이 추천을 써주신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서류평가에서 자기도성이나 이제 도전 정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활동을 다양하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참여해보고,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성과물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공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서류평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여기도 뭐 인성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대학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면접고사일이 상당히 좀 빨리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다른 대학과 겹침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서울여대와 마찬가지로 면접고사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 전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수능 최저력 기준은 없고요. 여기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비교할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 즉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 2.0에 육박하는 그런 등급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에 해당하는 등급이 약간 이제 한 1등급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일반적인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이 대략 한 플러스 1 또는 1.2 정도를 보통 이제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전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자기소개서에 그 자기 주도성, 국민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쓰셔야만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대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도전 또는 적정 알려주셨는데요. 조금 상향해 볼 만한 데가 없을까요? 네, 역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인하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인하대학교는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해드리는 대학인데, 여기는 이제 23명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일단 4.67대 1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선발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1단계는 학생부 100% 3배에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그냥 면접 30%. 역시 1단계 성적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그냥 대학입니다. 자, 여기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서류평가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그 모집 요강에 크게 밝힌 바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보통의 일반적인 서류평가, 즉, 교과에 대한 정량평가는 아니지만 정성적인 평가를 준해서 기본적인 비교과를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우수한 학생들 중심에서 선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면접 평가에 대해서는 역시 발표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이 진행된다는 점, 수능 체제를 두지 않는다는 점, 상당히 이제 중상위권 대학 치고는 수능 체제를 두지 않는 점 상당히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교과 성적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실제로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자, 그래서 작년에 사회과학 대학에서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을 봤더니 대략 이제 학부대학에서 이제 2.66. 그러니까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학과로 이제 모집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 아마 비교과 부분보다는 교과 성적. 물론 비교과 성적에 대해서도 교과만큼의 높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상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땠어요? 제가 궁금했던 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명의 고3 학생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많이 고민하고 최적의 전략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원서 접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예, 6번 딱 쓰고 나면은 후회스러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김태용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인하대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연세대 사회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